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요번에 풀 문제들은 지난 영상에서 풀었던 1, 2번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어려워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제곱이라고 돼 있어. 전체적으로 2차식인데 또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4차식이 되는 거죠. 4차식에 대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뭐 둘 다 있으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고요.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x범위 있고 다음에 x 플러스 y, 갑자기 y가 포함되어 있죠. 그냥 2차식이 아니고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x 플러스 y 제곱 요것에 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높아져서 4차식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x하고 y 사이 관계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또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4차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한 번 구하는 게 아니고 2번 구합니다. 2번. 어려워요. 2번 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 4차식 자체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언제 배우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같은 걸 좀 배우면 4차 함수건 5차 함수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할 거거든. 그 방식을 이용할 거라서 4차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고 2차, 2차 이런 식으로 보통 치환, 이거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거 보면 똑같죠 모양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똑같죠?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건데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치환하면 한 번 풀면 돼요? 아니잖아. 답이 나와도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요것도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건데 한 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차식이면 아 이거 2번이나 해야 되는 거구나를 일단은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치환부터 할 건데요. 치환, t로 치환을 할게요. t로 치환을 합니다. 무엇을?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근데 보통 방정식이나 이런 거 풀 때는 치환을 했으면 바로 대입해서 새로 방정식 만들어서 그 방정식을 풀죠.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2차식을 치환을 했으면 내가 아까 최대 최소를 2번 구한다 그랬었죠. 첫 번째로는 치환을 했으면 그걸로 두 번째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아이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처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x제곱 마이너스 2x는 t라고 안 쓰고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쓴 거예요. 요거 y랑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y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한다고요. 당연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요식 x는 0에서 2까지 요 범위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로 이 2차식 또는 이 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1단계로 L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는 x축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요거는 y축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죠. t라고 되어 있으니까 t축의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니까 아래도 블록이고 축 구해보면 1 나오는 거고요. 범위는 0에서 2까지라서 왼쪽으로 한 칸 0. 근데 오른쪽으로도 한 칸이지 2니까. 근데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실제로 이 높이가 똑같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워놓고 보면, 2차 함수는 원래 축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0을 대입하나, 2를 대입하나, 실제로는 요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값이 어차피 나와요. 걔네들이 어쨌든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대입해보세요.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대입해보세요. 또 0 나와요.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대신 최소값은 1을 대입해서 나오겠죠. 최소값은 1이니까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만큼 되는 거니까 최대는 0, 최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최대는 0, 최소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표시하면 되느냐 하면 t가 최대는 0, 최소는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야지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최소에서 최대까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자, 다시 4차식인 경우에는 치환할 부분이 보통 생겨요. 치환을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치환을 한 식을 가지고 다시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t의 범위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다 됐습니다. 3번. 이 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됐겠죠. 이제 이 식 말고 이 식을 바꿨으니까 이 식은 2차식이니까 얼마든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최대 최소를 한번 다시 구하는 거야. 또 L자를 표시하시고 좀 크게 할까 이번에는? L자를 표시하시고 이번에는 T축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T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Y축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Y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뭐 T나 X나 똑같은 거예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 되는 거고 축 구하는 공식도 똑같죠.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이제 범위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X의 범위인 거야. 이거는 T를 쓰는 거고 이걸로 범위를 표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로 구한 거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걸로 범위를 표시해 줘야 돼. 자, 일단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좀 많이 가죠. 3칸 정도를 가는 건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0은 2칸 정도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위에는 꼭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생각해 보면 최대값이 여기 t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 t가 0이었을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대입을 실제로 해보면 또 여기 대입하지 말고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야.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3에서 최대값이 8이 만들어지는 거고 최소값은 이번에 0 대입해야 되겠죠? t에다 0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0을 대입해주면 그냥 3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 치환을 했을 때 L자 모양으로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서 범위를 만드는 거고 치환을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구하는 거고 처음 할 때는 헷갈립니다. 순서를 잘 기억했다가 4차식이네. 그러면 치환해야지. 근데 치환하면서 최대 최소를 한 번 구해서 범위를 구한다는 거. 요거 빠뜨리고 치환만 하고 이 범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는 절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t이고 이거는 x의 범위인 거니까 요 x의 범위는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새로 만든 범위가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보십시다. 네 번째 문제.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관계식이 있어요. 관계식. x 플러스 y는 3.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거죠. 요렇게 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x도 있고 y도 있고 이런 식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못 구하죠. 쉬워요. 여기서 y를 구하면 됩니다. y는 3-x인 거죠.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식 전체가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이렇게 2x 더하기 3-x의 제곱 이렇게 해요. 그리고 x의 범위는 여기 0에서부터 2까지라고 범위가 나오죠.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4x 플러스 9 요거까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요 2차식에 0에서 2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y는 이란 함수는 아니죠. 근데 함수든 아니든 간에 뭐 2차식이라고 하면 x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 그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 함수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2차식만 나와 있고 함수처럼 안 되어 있고 그냥 2차식만 나와 있고 뭐 범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함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L자를 그리고 이거는 X축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사실은 무슨 축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죠. 이 Y는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고요.
네, 축은 여기 2이고요. 범위는 0에서 2까지니까 축하고 딱 만나네요. 0은 왼쪽에 여기, 2는 여기.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오는 형태, 요렇게 내려오는 형태 그래프가 되겠군요.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0을 대입해 보면 최대값 9가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2 대입하면 4-8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5가 되네요. 5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끔 머리를 쓴다고 이게 정답이야. 머리를 쓴다고 여기서 x를 구하지 않고 y를 구해서 대입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죠. x를 구해서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 왜? 제곱하기 싫으니까. 아까는 어떻게 썼어? x, y는 3-x라고 해서 요거를 요 y 대신에 대입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x는 y를 넘겨서 3-y로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제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쉽지 않냐 이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해볼까요? 6-2y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x에다가 3-y를 대입해주면, 거꾸로 써볼까요?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2차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L자를 표시하시고, 이번에 여기가 Y축 역할을 하겠죠. Y에 대한 식인 거니까. 여긴 특별히 뭔가는 없어요. 그래프의 모양은 역시 아래로 블록이 될 거고요. 축 여기는 1 만들어집니다. 범위. 이걸 가지고 풀면 안 되겠죠.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X의 범위고, 이건 Y에 대한 식인 거니까. Y축이라고 했었잖아. 진짜로 Y축은 아니지만. X의 범위잖아. 그죠? 이거 Y잖아. 여기다가 0, 2 표시해? 안 되죠. 이건 X의 범위니까. 다른 문자잖아. 이건 X고 이건 Y잖아.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X의 범위고 Y의 범위니까.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느냐면, Y의 범위를 새로 구해줘야 돼. 없다고 치면 안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Y의 범위를 새로 구해줘야 돼. 아까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Y를 구해서 대입하다 보니까 X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범위를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왜 안 된다고? 이건 X의 범위고 이거 Y에 대한 식이고 문자가 다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요거 X 대신에 3-y를 대입했었죠. 근데 우리가 Y의 범위가 지금 필요해. Y에 대한 식이니까. 특히 뭐 아까 3번 같은 경우, 지금 4번 같은 경우 문자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Y축도 아닌데 Y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문자를 똑바로 보고 X의 범위인데 막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갖다가 범위를 체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X의 범위, Y에 대한 식이고 Y축이기 때문에 Y의 범위를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X의 범위를 Y의 범위로 바꿔줄 수 있어. X하고 Y 사이에 이 관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X에다가 요거를 통째로 대입해보면 0, 3-y, 2가 될 거고요. 3식을 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y,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1, 3 이렇게. y의 범위로는 1에서 3까지가 되는 거예요. x가 0에서 2까지라는 얘기는 이 관계식에서는 y는 1에서 3까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1에서 3까지의 범위를 찾아서 여기 1, 여기 3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진짜 맞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최대값은 3을 대입했을 때고 최소값은 1을 대입했을 때야. 이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1 한번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최소값 5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최대값은 3을 대입했을 때 나옵니다.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3을 대입해주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해서 두 개 지워져서 9.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정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두 가지 풀이를 다 봤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간단할 수 있는지. 제곱하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범위를 새로 구하는 게 더 쉬울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둘 다 괜찮아요. 어느 풀이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제곱하는 게 좀 더 귀찮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범위 구하는 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제곱을 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풀이 다 나쁜 풀이가 아니고 좋은 풀이들이에요. 참고해서 자신의 노선을 정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x의 범위, y의 범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는 연결이 바로는 안 된다. 이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새로운 범위 1에서 3까지를 찾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문자 굉장히 중요해. 천천히 풀면서 문자를 연결시키는 것도 특히 이 3번과 4번에서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끝.